네, 8번입니다. 얘도 빈칸이에요. 오늘 하는 거 다 빈칸이야. 8, 9, 10, 11, 12가 원래 문제가 다 빈칸이야. 자, 일단은 위에 제목부터 약간 깔깔합니다. 시각적 심상 속의 거리 인식. 시각적 심상? 심상이 뭐야? 이게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에 떠오르는 상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속에 어떤 상이 떠올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생각해도 돼. 그 에펠탑 생각해봐, 얘들아. 떠오르지, 그치? 뭐 시그니엘 떠올라요? 구리타워 떠올려봐. 구리타워. 구리타워 안 떠오르지? 나는 떠올라. 구리타워 알아, 시연아? 너 알아? 지유? 몰라요? 혜린이 모르지? 구리타워라고 되게 기괴하게 생긴 타워 있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여기서 조금 더 뾰족하게 뭐가 올라가야지 약간 멋있는데, 하여튼 구리타워 짓다 만 것 같은 그런 구리타워. 구리 시민들은 다 아는 타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니까 탁 떠올라요, 그게. 그게 떠오르는 거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내가 한 게 시각적 심상이야. 뭔가 사랑이라는 걸 떠올려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물건을 떠올려 보라고 했으니까 시각적으로 뭔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 하면은 뭐 얘들아 종소리를 한번 떠올려봐 이러면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그치? 빵 냄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후각적 심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물체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그게 시각적 심상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거리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에 관련된 얘기예요. 오케이. phrase 어구 이미지 스캐닝이라는 어구는 이미지를 스캔한다 라는 어구는 주어 동사 이렇게 되죠. 뭘 가리키냐면 refer to가 가리키다야. 인지적인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과정인데 그게 뭐냐면 that operate 작동하는 과정이에요. 어디 위해서? 시각적 심상. 이거 해서 어떻게? 시각적 이거 합쳐서 뭐? 심상. 좀 전에 했죠 우리? 머릿속에 뭔가 떠올리는 거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떠올리는 거. 그것 위해서 작동하는 인지적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뭐 할 때냐면 When a person moves his or her attention 한 사람이 그나 그녀의 관심을 이동시키는 거야. across 가로질러서 가로질러 뭘 가로질러? imagined objects 상상된 물체를 가로질러서 사람이 그의 그 관심이나 주목을 이동시키는 거야. 남산타워 가봤어요? 가봤니? 너 안 가봤지? 가봤어? 거기 혹시 남자친구랑 가서 자물쇠 막 걸고 그런 건 아니지? 누구랑 갔어요? 부모님이랑. 넌 누구랑 갔냐? 친구랑이요? 나중에 이제 연애하고 하면은 남자가 거기 가잔소리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가서 이제 뭐 자물쇠를 또 사야 돼. 사서 막 이름을 또 써요, 거기다가. 그래갖고 막 거기 자물쇠 있는 층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 걸고 오고 막 그런 곳인데. 남산타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남산타워의 밑에 쪽 1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층. 오케이. 자, 남산타워 꼭대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지금 꼭대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떠올려지면 여기에 버튼을 누르세요. 뭐 이런 식의 실험을 한 거야, 지금. 에펠탑을 떠올려 보세요. 에펠탑 맨 밑바닥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 꼭대기입니다. 자, 꼭대기 떠오르시면 버튼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실험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스캐닝 패러다임은요. 패러다임이 뭐냐면, 어떤 사고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사고의 틀. 생각하는 사고의 틀. 그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대학 입시의 패러다임, 수능,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걸 지배하면서 그 생각 전체를 아우르는 그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 스캐닝의 그 패러다임은요, 디자인 됐는데, 자, 수동태는 귀찮아도 형광펜이야.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그 공간적인 특성을요, 이미지의 공간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디자인됐대.
그러니까 이미지의 공간적 특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어떤 공간적 특징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원래 실험에서 참가자들은요, 기억을 했습니다. 동사죠. 뭘 기억했냐면, drawings of elongated objects. 자, 그림인데, elongated가 뭐냐면, 뾰족한, 길쭉한 물체의 그림을 기억했어요. 이 길쭉하냐? 단 좀 어렵죠? 각주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탑 같은 거야. They were then asked. 그 다음에 그들은 질문을 받았어요. 자, 수동태 같이 형광펜 하겠습니다. To visualize one of the objects. 그 물체 중에 하나를 시각화하도록 요청을 받았어요. One of the objects? 그 물체 중에 하나를 시각화랍니다. And 그리고 to focus. 얘들아, to visualize가 동그라미 1번. to focus가 동그라미 2번이니까 여기 형광펜을 하시는데요. 이 to는 뭐가 가능하다? 얘는 생략이 가능해. to 부정사를 병렬로 연결할 때는 to를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지? 본문 변형이 많이 없습니다. 3학년 시험은. 근데 가끔씩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공요구에서. 물체 중에 하나를 시각화해봐. 떠올려봐. 그리고 집중해봐. Focus at one of its end. 내가 아까 했던 거야. 그 탑의 밑에 쪽 1층 아니면 꼭대기 이런 거에 한번 집중을 해봐. For example, the bottom of the tower. 그 탑의 맨 밑바닥 한번 생각해봐. 에펠탑의 제일 밑바닥. Lastly, 마지막으로 참가자는 들었어요. 이름. 그 특징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 물체 위에 있는 특징의 이름. 뭔 소리죠? 특정 요소의 이름. 예를 들면 easy는 for example이야. 이 for example의 라틴어 버전입니다. easy가. 예를 들면 깃발이라는 걸 들었어요. 깃발.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길다란 봉이 있는데 태극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태극기 걸려 있는 거요. 오케이. 그래서 깃발을 딱 들은 거야. 그리고 they had to look for it. 그것을 찾아야만 했어. 얘들아, 이때 그것을 찾아야만 했다는 얘기는 어딨지? 실제로 막 찾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찾는 거야. 마음속에서. 알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때 이시 받는 말은 뭐야? 위에 설명되어 있죠? A feature on the object. 그 물체 위에 있는 특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깃발이야. 그지? 이 깃발을 찾으세요. 찾아야만 했다라는 거야. 참가자는요, were not instructed. 자, 지시받지 않았어요. 뭐 하도록? To scan their image. 그들의 이미지를 스캔하도록 지시받은 게 아니야. 자,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펠탑이거든요. 에펠탑인데, 밑바닥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꼭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올라가면서 스캔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지시받은 건 아니란 얘기야. 그냥 꼭대기 생각하세요. 깃발 생각하세요. 이것만 들은 거지. 쭉 올라가면서 스캔해 보세요. 이런 걸 지시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미지를 스캔하도록 지시받지는 않았어요. But, 것의 세모, were simply told. 단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동태 형광펜이요. 뭐 하라고? To focus on the original location. 자, 그 원래 위치에 집중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뭐 할 때까지? Until the proof was delivered. 자, 탐사어. 이때 prove가 탐사어. 실험에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자극. 실험에서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자극인 탐사어가 전달되기 전까지. 여기 was delivered 수동태 형광펜. And then, 그리고 나서 to focus on, 주목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The named part of feature. 자, 그 특정 요소. 이름이 붙여진 부분이나 특정 요소에 집중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얘들 여기 봐봐. to focus on 얘가 동그라미 1번이고 to focus on 이 부분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여기 형광펜 하셔야 돼요. 여기 밑줄 한번 해볼까? The named part or feature. 이름이 붙여진 부분이나 특정 요소. 그 특정 요소가 뭔데요? 그게 뭔데? 이거잖아. The feature on the object. 이 두 개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 예를 들어서 뭐야? 깃발이지, 깃발. 그 깃발에 이제 집중해 보라는 요청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미지를 스캔하라는 요청 같은 거 안 받았어. 그냥 어떤 탑의 맨 바닥, 맨 밑바닥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깃발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깃발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They pressed. 자,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거야. They pressed one button. 그 피실험자들은, 참가자들은요, 버튼을 하나 눌렀습니다. 뭐 할 때? They had focused on. 그들이 집중했을 때. The named part. 그 이름이 불린 부분에 집중했을 때 버튼을 하나 눌렀어요. 그리고요, 또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They failed to find it. 그들이 그걸 찾는 것을 실패했다면. 찾았으면 이 녹색 버튼, 못 찾았으면 빨간색 버튼 이렇게 눌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 20 맞는 말이 뭐다? 나와 있죠? The named part. 그 이름이 붙여진 부분. 깃발을 얘기하는 거니까 깃발. 됐지? 중대한 연구 결과는 대디하였는데 그 응답 시간이 증가했답니다. Linearly. 선형적으로 증가했다. 이건 뭔 소리일까요? 자, 일단 넘어가. With increasing distances. 자, 증가하는 거리와 함께 선형적으로 증가했다. 이 선형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비례적으로 함께 증가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증가하니까 반응 시간도 선형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비례적으로 같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선형적으로라는 말이 비례적으로라는 그런 단어하고 거의 동의어예요. 선이 같이 따라갔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거리가 증가하니까 응답 시간이 같이 증가했다. 반응 시간이 같이 증가했다. 오케이. From the focus point, 어떤 초점 지점에서 to the named part of the object. 그러니까 이때 초점 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문에서 탑의 밑바닥 얘기하는 거야. 밑바닥. The named part of the object는 뭐야? 여기서는 깃발이죠. 깃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 다시 봐봐. 중대한 연구 결과. 이때 finding은 뭐 찾음 이런 뜻이 아니라 연구 결과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finding은 연구 결과라는 뜻입니다. 영어 독해에서. 그래서 중대한 연구 결과는 대디하였는데 응답 시간이 증가했대요. 선형적으로. 뭐와 함께? 증가하는 거리와 함께. 그러니까 거리가 증가하니까 응답 시간도 같이 증가했더라. 여기 카메라 삼각대 뭐 예를 들면 이쑤시개 한쪽이 뾰족하고 여기는 이렇게 생긴 이쑤시개. 여기 이쑤시개 바닥 생각해 보세요. 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 여기 뾰족한 꼭대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버튼을 빨리 누르더란 얘기야. 거리가 짧잖아. 에펠탑이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 거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 생각해 보세요. 에펠탑 꼭대기에 뭐 깃발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꼭대기에 있는 프랑스 깃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늘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This finding, 이 연구 결과는 다시 이 문장 하고 있었죠? 중대한 연구 결과는 대디하였는데 응답 시간 증가했어요. 선형적으로, 비례적으로 증가한 거리와 함께. 그 초점 지점에서 이름이 불린 지점까지의
증가하는 거리와 함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증가할 때 응답 시간도 증가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이 영작으로 나올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돼, 이 문장은. 알겠지? This finding was taken. 이 연구 결과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수동태 형광펜이요. As evidence. 증거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냐면 이 대시 동격이야, 얘들아. 이게 동격이기 때문에 여기 which 같은 거 쓰면 안 돼. 동격의 대절 뒤에는 완전하잖아요. 근데 which 뒤는 불완전하니까 which를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증거냐면 거리는요. as traversed by image scanning. 자, 이미지 스캐닝으로 가로질러질 때 traverse가 가로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스캐닝에 의해서 가로질러질 때 여기 삽입입니다. 여기 괄호 치시고요. 거리라고 하는 것은 genuinely 실제로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시각적 심상 안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형상이 있는 물체를 떠올릴 때 있잖아. 시각적 심상을 가질 때 거리라는 것도 우리가 떠올리는 이 시각적 심상 안에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표현돼? 이게 거리가 더 높고 길면은 그 거리를 상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는데. 오케이.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이게. 오케이. 근데 선생님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걸 영작으로 낼지 이걸 영작으로 낼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문장을 영작으로 내면 여기 괄호 안에 친 부분을 주어줘야 돼. 이 부분이 주어지고 나머지 부분만 영작으로 낼 것 같아. 그치? 여기 삽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영작으로 다 내라고 하진 않거든요. 다 쓰라고 하진 않으니까. 근데 마지막 문장도 좀 약간 여기를 만약에 이걸 제시해 준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을 영작으로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작년 기출문제 보면 지문을 그대로 영작하는 것도 있지만 주제문을 영작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2학년 때 했듯이. 이거는 만약에 나오면 주제문 영작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요. 있는 그대로 영작보다는. 알겠지? 일단 표시한 영작 문장 2개만 표시하고 주제문 영작 가능성이라고 적어놔. 얘도 좀 위험하긴 하다 라고 표시는 해놓으세요. 좀 걱정되면 이 문장까지 외워주면 참 좋아. 자, 매핑된 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지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이미지 주위를, 얘들아, 이 위를 이라는 말이 이게 약간 redundancy, 이거 못한 것 같아. 빼버려. X. 마음속에 이미지 주위가 이동하는 인지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거리도 실제처럼 시간으로 반영된다. 이게 이 글의 포인트야. 밑줄 그어보세요. 거리도 실제 거리처럼 시간으로 반영된답니다. 물리적 거리는 실제로 시각 심상 속에 반영된다. 비슷한 말이죠. 물리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반영이 된다. 반응 속도로 반영이 되는 거지 더 늦게 반응이 되는 겁니다. 거리가 더 길면.